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퍼포먼스 2본부 1팀의 강진수 팀장. 네, 저는 순선인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또 이제 메타 이론은 그만, 이젠 실전이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렇게 한번 그 목차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메타 광고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맞습니다. 또 메타 광고 세팅 실전 필수 체크리스트,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 효율을 이루는 꿀팁, 이런 음, 식으로 저희가 조금 단계별로 나눠봤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 왜 메타를 해야 되는가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에 메타 광고를 뭐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DB에서도 되게 많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배너 광고가 요즘 많아요. 구글도 있고 GF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메타를 좀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일단 요즘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그 메타, 즉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모수들 있잖아요. 그 모수들이 되게 구매 의도에 좀 많이 가깝기도 하고 요즘에 그 2030 타겟을 어쩔 수 없이 놓치면 안 되는 이제 그 타겟이다 보니까 그래서 메타 광고 안에서 조금 효율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좀 초기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제 네. 갓 런칭한 브랜드들도 다양한 배너 광고를 저희가 좀 많이 시도를 해보았는데 확실히 메타 안에서의 효율이 조금 좋았었습니다. 2030의 어떤 잠재 고객 모수가 네,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죠. 분포돼 있음,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좀 구매를 많이 했던 배너 광고들 보면은 거의 다 메타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접근성도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배너들과 다르게 좀 광고 이미지가 다른 피드들과 잘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 UI 특성상으로도 좀 광고가 좀 잘 클릭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UI 특성,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광고 컨텐츠를 조금 잘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가 있죠. 네, 요즘에 특히 릴스도 되게 많이 찍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좀 릴스 지면에서도 좀 효율을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메타 안에서의 효율이 좀 좋은 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 리타겟팅을 정말 많이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이제 광고주분들도 저희에게 컨설팅이 올 때 대부분 마케터님 리타겟팅이 너무 어렵다. 리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네. 리타겟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메타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메타 배너 매치 안에서 뭐 클릭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맞춤 타겟에 유사한 타겟들한테도 또 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타겟팅과 유사 타겟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좀 효율적인 매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플랫폼을 이용하는 어떤 그 이용자들이 2030들이 많고 특히나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맞아요.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서비스라던가 그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말씀 주신 게 이제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UI 특성상 뭔가 제품을 홍보하거나 서비스를 홍보하기에 굉장히 좀 적합하다. 또 요즘 트렌드인 뭐 릴스라던가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네. 또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리타겟팅, 네, 뭐 메타 픽셀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세팅법이 또 가능하고 맞습니다. 또 뭐 유사 타겟이라던가 맞춤 타겟이라던가 아니면 뭐 쇼핑 어드밴티지 뭐 타겟이라던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 맞아요. 굉장히 트렌드한 어떻게 보면 광고 매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광고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맞아요. 주요한 매체가 된 것 같네요. 네. 네. 하고 또 생각해보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커머스에서 많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매체라고 다들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실제로 저는 DB 업종 내에서도 좀 강조를 막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예전에는 좀 메타 광고 내에서 허수가 좀 많은 편이어서 잘 안 하는 추세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꼭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주의로서 DB 업종 내에서 요즘에 많이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수 DB가 많이 줄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타겟팅 안에서도 허수 DB를 좀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DB 업종 내에서도 좀
메타 광고를 주로 좀 많이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수 DB를 줄이고 좀 진성 DB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뭐 특별히 메타 세팅법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뭐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네. 좀 진성 DB가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진성 DB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 브랜드하고 되게 좀 전환한 의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괜히 같이 네. 아무에게나 노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핵심 타겟에만 노출이 되는 부분이라 실은 예를 들어서 좀 전 타겟 분류를 좀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DB 업종을 남기는 분들이 대부분 뭐 4050 여성분들이 많이 남긴다라고 하면은 전 4050을 또 학부모 타겟 이런 식으로 소재도 완전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어떤 점이 좋냐? 어느 타겟에서 허수 DB가 많이 쌓이는지 파악이 가능해요. 생각보다 학부모님 타겟 소재 안에서 좀 허수 DB가 많이 나오네? 그러면 해당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그 타겟팅을 좀 세분화해서 나누면은 좀 추후에 이거를 제가 분석하기에도 좀 편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타겟한테 좀 핵심 타겟이 어떤 타겟이 우리가 핵심 타겟인지도 좀 알아내기가 좀 쉬운 편이다 보니까 타겟팅을 좀 세분화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잠재 고객 양식 내에서 활용을 할 때 좀 질문지를 많이 추가하는 편입니다. 또 질문지가 너무 많으면 또 뭔가 이게 이탈되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약간 적당한 포인트들이 좀 중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심성의껏 남길 수 있는 질문은 하나씩은 꼭 넣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광고주님 스타일마다 좀 다른 게 일단은 허수 DB가 좋으니 DB를 많이 남겨놓게끔 원하시면은 질문지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좀 거르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좀 질문지 같은 경우는 좀 걸을 수 있게 좀 세팅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잠재 고객 양식도 또 활용하는데 네. 뭐 구글 폼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폼 같은 걸 또 활용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또 문의를 받더라고요. 네, 맞아요. 광고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훨씬 더 저희가 또 체크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잠재 고객 양식만 썼을 때는 이게 네. 수정하기도 되게 복잡하고 네. 연동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제 구글 폼이나 이런 걸 끌어다 쓸 수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저희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도 있죠. 그래서 요즘 메타가 좀 DB 광고 안에서도 좀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요즘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광고주분들은 한번 그래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타겟팅별로 세분화시키고 네. 그 세분화시킨 타겟팅에 또 맞는 소재를 뭔가 또 맞춤 소재 맞아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뭔가 등록을 해놓고 했을 맞아요. 때 결국에 보는 사람 중에서도 뭔가 우리의 어떤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반응을 해준다 네, 라고 우리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커머스 쪽으로 한번 조금 더 얘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이커머스 쪽에서는 그러면 메타 쪽 요즘 뭐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이 돼야 활용이 올라가- 효율이 좀 네. 좋은지요. 일단은 메타 안에서 이커머스는 진짜 리타겟팅이 중요하잖아요. 즉 그래서 구매 주기가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네. 당연히 이전에 구매했던 사람들이 재구매하기를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카탈로그 광고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카달로그 네. 광고요? 카탈로그 광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밑에 컬렉션형으로 제품들이 같이 뜨는 형태인 건데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제품 이미지만 보여지게끔 세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 광고도 같이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또 반응할 수 있는 제품이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의 어떤 그냥 단일 이미지라던가 단일 음. 소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미지, 뭐 메인 이미지라던가 영상 밑에다가 이제 뭔가 카탈로그 형식으로 등록된 제품들을 이제 연동을 시키면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옆으로 넘겼을 때 그런 제품들을 또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런 좀 다양성. 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거 샀던 틴트인데 한번 계속 한 제품이 떴네. 한번 장바구니 넣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장바구니 담기가 음. 굉장히 많이 또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최종 구매까지는 도달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광고를 또 보고 나서 그런 식으로 장바구니라던가 뭐 결제 시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모수들도 많이 생길 건데 맞아요. 그런 모수들한테 조금 더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어필을 시키고 후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략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장바구니 타겟을 할 때 진짜 많이 쓰는 소재가 네. 오늘만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치트키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를 넣어놨어도 광고들이 계속 쭉 뜰 거예요. 아 뭐 내가 1+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분명 장바구니 넣었는데 어제는 가격이 이 가격이었는데 오늘은 더 할인해서 간대. 오늘만 이 특가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약간 혹하긴 하거든요. 지금 아니면 못 사는구나. 오늘이 마지막 이런 느낌처럼. 아 진짜 장바구니에 담아본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라던가 뭐 서비스의 가격들을 그 사람들이 아는 그런 가격에서 뭔가 이만큼 줄었다 네 할인에 들어갔다라는 걸 어떻게 좀 강조를 하면 또 맞아요. 임팩트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건기식 업종에서 써본 방법 중 하나가 네. 장바구니 타겟만 해서 비밀 링크 지금 당신에게만 보이는 이 링크만 이게 네. 장바구니를 넣은 당신은 뭔가 행운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 당신에게만 이번에는 더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건기식 업종에서 썼냐면은 그때도 광고주님이랑 막 이야기하면서 생각보다 건기식 업종이 네. 대단가가 좀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바구니 넣어놓고 비교를 해요 다른 브랜드들과. 근데 결국엔 장바구니에서 구매를 못 가는 이유가 제 생각에 장바구니 다 넣어놓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품 특성은 비슷한데 가격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인 링크를 한번 때려봤었는데 로아스 700% 이상이 나왔었던 경험이 네. 있어가지고 비밀 링크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약간 배너 광고의 트렌드라고 했을 때는 진짜 소재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더 자극적으로 맞아요. 뭔가 예쁜 이미지보다는 그렇게 뭐 강조라던가 할인 강조라던가 정말 그 브랜드의 어떤 USP 강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뭔가 눈에 띄게끔 클릭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광고 소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트렌드가 됐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잘 통했던 광고의 어떤 소재도 요즘에는 약간 조금 반응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전반적으로 이 업계의 어떤 그 동종 브랜드들의 어떤 소재에 대한 퀄리티라던가 그렇죠. 트렌드가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중이 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클릭해가지고 뭔가 장바구니에 담고 딴 데 또 비교하고 이렇게 뭔가 계속 최종적인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뭔가 그 임팩트를 날릴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비밀 링크라던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지 확실히 좀 최종적으로 구매를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요즘 또 비밀 링크도 사실 많이 또 보여요. 다른 업체들이나 맞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이미 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되다 보면 또 새로운 차별점을 또 찾아야 되는 이게 한번 어디서 딱 뭔가 터지면 잘 됐대 하면 다들 그걸 또 따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눈에 익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들을 또 고민을 하고 또 발굴해야겠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재 싸움이라는 게 좀 많이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광고주분들도 세팅은 이제 요즘에 저희 마케팅학과 유튜브만 봐도 다들 네.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컨설팅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다 올려봤는데도 효율이 안 좋은 것 같다. 이게 소재 때문인 것 같다. 타겟 분석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마케터의 인사이트가 좀 중요한 좀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컨설팅을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나도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하게 컨설팅 문의 주시면은 그렇죠. 저희가 이런 각 브랜드에 맞춰서 어떤 타겟 분석을 해드리고 어떤 소재를 좀 제안 드릴 수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손선인 대리님의 어떤 그 어필이라고 했을 때 장점 어필이라고 했을 때 퍼포먼스적으로 뭔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컨텐츠 기획 이런 소재 기획에 또 특화돼 있으셔가지고 좀 보는 눈이 좀 다르실 것 같고 또 제안 드리는 어떤 기회가 아니라던가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시잖아요. 너무 좋죠. 네. 맞아요. 그 부분 좀 중요하게 좀 저희 팀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퍼포먼스만으로는 사실 광고 효율을 올릴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소재 기획적인 부분이라던가 컨텐츠 관련된 것들 뭐 광고도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광고로 떨어지는 상세 페이지라던가 그쵸. 그 부분도 네, 꼭 뭐 중요하죠. 다양한 것들을 다 저희가 고려를 하고 사실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함께 뭔가 개선이 되고 해야 이게 광고의 효율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해줄 수 있고 또 피드백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터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해서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야 좀 실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네.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전에 들어와서는 많은 분들도 세팅하는 것만 좀 많이 그냥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배웠지만 좀 많이 막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초반에 이건 아무도 알려주는 데가 없었어 했던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내용에서 좀 체크리스트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처음에 계정을 생성하셨을 때에 저희가 이제 결제 수단을 좀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카드라든지 이제 충전을 하게끔 결제 수단을 등록을 할 텐데 네. 이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는 그 탭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등록을 해주셔야 실제로 메타가 해외 매체다 보니까 이게 이 등록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이게 부가세가 2번 붙는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꼭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꼭 등록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픽셀입니다. 진짜 픽셀에서 너무 많이 막히시는 광고주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픽셀 설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부분은 내 홈페이지에 호스팅사가 무엇인지 체크를 꼭 해주세요. 일단 만약에 호스팅사가 카페24나 아이맵이다 라고 하면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말 좀 좋은 부분은 카페24나 아이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메타 광고 계정 내에서 픽셀 설치가 아니라 호스팅사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판매 채널에 메타에 들어가서 픽셀을 생성을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광고 계정이랑 연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계정에 그 아이디 번호만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호스팅사에서 직접 연동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하게 컨설팅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연동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호스팅사가 없다라고 해주시면은 이제 픽셀을 이제 직접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코드 삽입도 가능하고요. 픽셀 설치의 코드 삽입도 하나도 어렵지가 않는데 문제는 전환 추적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는 그 버튼형 전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직접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면은 그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네. 그러면 각자 그 구매하는 버튼에다가 전환 추적을 심어 놓으면은 이게 약간 임의로 그 버튼 눌렀을 때 전환 추적이 가능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이탈률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코드 삽입을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좀 힘들다. 하지만 버튼을 누른 사람까지는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튼형 전환 추적까지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홈페이지를 직접 생성하시거나 또 외주에 맡겼는데 그 어떤 스크립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없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스크립트 삽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조금 더 버튼형 뭐 전환 추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래도 무조건 하셔라. 예, 이 픽셀 없이 메타 광고를 돌리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뭐 비유를 하면 어떤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아 픽셀을 없이 한다. 네.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저희가 리타겟팅을 아예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모수를 다 쌓아놓고 전화번호를 우리가 다 이렇게 삽입하듯이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모아진 상태에서 계속 그냥 트래픽 광고만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 사람들한테 쏘기만 하고 지금 우리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네. 핵심 타겟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모아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다시 리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이 리타겟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좀 막막하겠네요, 사실. 엄청 막막하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망망대 계속. 되게 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 맞죠. 그냥 항해하는 그쵸. 목표 없이 뭔가 맞아요. 등대 없이 그냥 목표 항해하는 없이. 예, 그런 느낌? 맞아요. 또 뭔가 붕어빵으로도 비유하자면 파없는 거죠? 없는 붕어빵 같은 느낌. 예. 메타픽셀을 활용을 해야 사실 메타 광고를 의미가 있어요.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픽셀 삽입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신 후에 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실적 필수 체크리스트. 일단 픽셀 설치까지 하면은 거의 다 이제 끝났고요. 이 얘기하고 싶네요. 어떤 2차 거요? 인증이요. 계정이 또 요즘 너무 많이 막혀요. 계정 비활성화랑 또 이제 해킹 이슈. 이게 너무 좀 지긋지긋한데요. 네.
진짜 저도 너무 여기에 이 이슈에 너무 지긋지긋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공감 가는데 일단 계정 처음 생성했을 때는 페이스북에 모든 신경이 지금 그 계정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은 거의 비활성화되는 이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2차 인증 같은 게 뭐냐면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해놓고 로그인 할 때마다 이제 2차 인증을 하라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놓치시면은 바로 비활성화 됐을 때 이게 풀 방법도 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인증도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문자 메시지로 뭔가 코드 보내기를 했는데 문자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면 아예 그냥 그 왓츠앱 그 맞아, 어플을 설치하면 그쪽은 바로바로 또 이제 그게 오거든요. 오거든요. 문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2차 인증도 무조건 진행하셔야 이제 별다른 탈 없이 맞아요. 진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2차 네. 인증을 할 때 마지막에 체크 박스가 보이면서 여기서 계속 2차 인증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장이 뜨거든요. 본인 디바이스 네,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떠요. 저장 절대 하지 마시고 매번 인증을 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아 왜 그러죠? 왜냐면은 이게 디바이스 저장을 했을 때 다른 디바이스에서 만약에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활이 돼버리면 영영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디바이스가 계속 나눠지게 되면은 네 비활성화될 이슈가 좀 높습니다. 해킹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 측에서 잘 그렇죠. 막고 있어요. 디바이스 다른 데서 갑자기 로그인하거나 뭐 지역에 딴 데서 뭐 로그인한다거나 하면 또 이렇게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또 맞습니다. 보기 때문에 근데 네. 수도리님께서 채팅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 또 있을까요? 실전 필수 체크리스트? 이 정도면 거의 첫 리스트를 거의 다 체크를 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또 준비한 그리고 꿀팁. 꿀팁, 네, 효율 올리는 꿀팁. 일단 저는 이커머스 좀 나눠볼게요. 이커머스 내에서 좀 활용하기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 이커머스 업종 내에서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네. 이제 이관을 받거나 활용했을 때 보면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쓰지는 않고요. 왜요? 저는 일단 처음에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좀 썼을 때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왜냐면 어드밴티지 캠페인 자체가 머신러닝, AI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수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활용하면은 이게 그렇게 머신러닝이 좋게 잘 활용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넓은 모수 쪽으로 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실제로 이게 어드밴티지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모수가 많이 좀 쌓이고 어느 정도 좀 트래픽 캠페인이 활성화가 됐을 때 전환 캠페인 내에서 좀 성과가 좋았던 소재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어드밴티지 캠페인 내에서 활용을 하면은 그게 약간 몇 개월 가는 정말 성과 캠페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간에 메타 광고를 처음 진행하시거나 픽셀에 대한 모수가 많이 안 쌓인 업체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는 좀 비추해요. 약간 좀 개인적으로 비추를 네. 하신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이 머신러닝에 뭔가 더 의존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모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좀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시간이 걸리기도 많이 하고. 걸려서 그럼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논 타겟이라던가 수동 타겟이라던가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네 그다음 거기서 이제 효율이 있었던 소재들을 조금씩 이제 따로 빼가지고 맞아요.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이제 돌린다. 활용하고, 네. 왜냐면은 많은 광고주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AI에 머신러닝에 의존하고 싶으셔서 이제 어드밴티지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다만 오히려 비효율적이어서 전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요. 뭐 실제로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잘 됐으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전환 캠페인 내에서 최대한 좀 많이 활성화를 한 다음에 어드밴티지 캠페인에서 좀 활용하면 좋고요. 실제로 어드밴티지 캠페인에 소재 여러 개를 모아 놔도 결국에는 성과 소재 하나만 잘 돌아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즉 이 뜻은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소재 하나를 좀 잘 돌리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성과 소재를 거기에 하나씩만 올려놓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환 캠페인도 잘 돌아가면 좋지만 저는 테스트를 해볼 때는 전환 캠페인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 로아스를 지키기 위해서 좀 성과 캠페인을 만들고 싶다. 그때 어드밴티지 캠페인 이렇게 조금씩 빼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그런 꿀팁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마케터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이커머스 업종 내에서 좀 활용하고 있는 좀 전략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근데 요즘에 뭐 제가 컨설팅 다니거나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큰 업체들의 어떤 대시보드를 봤을 때 또 네.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800만 원 쓰는 업체도 봤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어드밴테이지 캠페인만 운영을 하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캠페인 안에 진짜 소재를 라이브되는 소재만 거의 뭐 30개 이상 그렇게 다 켜두셨는데 뭐 히스토리를 봤을 때 옛날에 뭐 유사 타겟이라던가 맞춤 타겟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다 어떻게 뭐 A/B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가장 효율이 좋았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걸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정답이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브랜딩의 단계에 있어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타겟팅이 또 따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진짜 브랜드 바이 브랜드,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맞아요. 너무 다들 컨디션이 다르고 또 효율을 내는 어떤 그런 포인트 같은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좀 활용해보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좀 더더욱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머신러닝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메타는 머신러닝이 활성화가 제대로 돼야 사실 광고가 운영이 뭔가 오랫동안 잘 운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메타 이 머신러닝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머신러닝 자체가 다 완료가 되려면 이제 전환 이벤트가 50건 이상이 찍혔을 때 머신러닝이 완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환 이벤트라는 것 자체가 뭐 구매가 될 수도 있고 결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장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벤트를 고를 수가 있는데 구매보다는 조금 더 퍼스트 이벤트인 다른 이벤트들을 좀 설정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바구니라든지 아니면 뭐 결제 시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매보다는 조금 더 앞 단계의 이벤트를 좀 설정을 해서 더 빠르게 그래서 구매가 50건 나오는 것보다는 장바구니 50건이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꼭 50건 전환이 그 머신러닝이 다 활성화가 되면은 다시 구매로 바꿔주는 게 필수입니다. 이게 장바구니로만 계속 운영하면은 결국에는 효율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장바구니를 전환 이벤트로 잡는 거는 정말 오로지 장바구니만 담기나요 계속? 그것도 있고 되게 구매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아 장바구니에 담을 법한 사람들만 타겟팅하다 보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구매까지는 또 아닌 사람들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머신러닝 활성화를 목적으로만 뒀을 때 진행을 해주시지 이걸 꼭 세팅단에 이걸 필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추후 광고 그룹 추가해서 구매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전략이긴 하네요. 맞아요. 이건 정말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잘 좀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당연한 구매가 잘 일어나야 되니까 구매로 당연히 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 맞아요. 네 이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 맞아요. 구조를 알면 처음 뭔가 메타 이벤트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50건 정도의 맞아요. 구매를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긴 하죠. 미션이다 보니까 네. 네. 네, 박무현님께서 이벤트 유형을 변경하면 다시 머신러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해당 그룹을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이미 캠페인 머신러닝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추가해서 하는 부분은 크게 이제 머신러닝, 캠페인 머신러닝 안에서는 영향이 없는 걸로 저희는 확인이 돼서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게 광고 그룹 단이 아니라 캠페인 캠페인 단에서 머신러닝을 이미 머신러닝이 말씀주신 돌아가고 거여서. 있고 그 안에 광고 세트에서 네. 이제 뭔가 그 장바구니에 대한 광고 그룹을 거기서 수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추가를 해서 네, 추가로 이제 또 이제 그 구매로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걸로 돌린다. 네, 장바구니 그룹은 그럼 오프를 해주시고 구매 그룹이 다시 좀 라이브가 되게끔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되게 뭐 페이스북 측에서 이게 완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 광고 머신러닝도 있고 그룹 머신러닝도 있고 캠페인 그리고 크게 계정 머신러닝도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뭔가 특정 캠페인들이 한 번씩 무너지면은 계정 머신러닝 자체가 좀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갈아엎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좀 마케터들이 조금 느끼는 약간의 쎄한 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그냥 분명히 계정 머신러닝도 존재한다라고 저희끼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축복받은 계정 같은 막 있어요 진짜. 진짜 뭘 하더라도 빵빵 터지는 정말 잘 터지는 경우도 계정.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좀 계정을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동일한 그
그냥 단일 브랜드에서 맞아요. 계정을 새롭게 또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보면 이 계정에서는 뭔가 효율이 잘 나는데 이 계정에서는 계정에선? 효율이 조금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부분이고 또 광고주님들도 직접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보시면 네. 계정 하나보다는 뭐 두세 개를 여러 같이 개를. 운영하시는 맞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항상 그런 계속. 새로운 계정에서 뭐 진행을 하시고 키우시는 맞아요. 그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정 계정이 뭐 신년이 약간 박살이 난 것 같다 하면 그 계정을 결국엔 다시 그냥 안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의 어떻게 어떤 미신 같기도 미신 같은 하고요. 거라서 참고차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린 거여서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효율 올리는 뭐 저희들만의 전략, 꿀팁을 네. 이제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저희가 또 추가 질문을 좀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금방금방 가네 진짜.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네. 그 유사 타겟팅이 이제 네. 저희가 퍼센티지를 이제 조정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좀 추천하시는 퍼센티지 구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3에서 5%를 좀 많이 활용하는데 이거 실은 진짜 브랜드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떤 브랜드는 유사 타겟 1%에서 정말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1%를 해봤는데 약간 국룰이기 때문에 1%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너무 안 나와서 3에서 5%로 좀 열어놔봤더니 또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유사 타겟을 만들 때는 전 1%를 먼저 시작을 하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1%로 설정을 했을 때 그 저희가 예상 수치를 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모두가 좀 작죠? 모수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이 유사 타겟에 대한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은 이 맞춤 타겟 안에 모수가 얼마나 쌓여있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좀 다른 게 기존에 리타겟팅 모수가 많이 쌓여있으면 쌓여있을수록 1%면 더 효율이 좋죠? 근데 이미 기존의 맞춤 타겟 안에서의 모수가 좀 적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사 타겟에서 퍼센테이지를 좀 늘려놔줘야 좀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은 유사 타겟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막 오히려 반대예요. 모수 너무 없어서 못 쓴다. 안 된다. 뭐 리타겟팅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야 유사 타겟 같이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퍼센테이지를 설정하실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모수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적당한 모수인가를 좀 파악을 하실 때는 우리 리타겟팅 효율을 한번 봐주시면 돼요. 리타겟팅으로 돌렸을 때 그 모수를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때 효율이 만약에 좋으면은 유사 타겟도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효율이 안 좋으면은 어느 정도 모수가 좀 적기 때문에 유사 타겟 안에서도 잘 시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모수 확인이 제일 필수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더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사실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 어떻게 무지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저희가 좀 오늘 이 라방에서 좀 임팩트로 조금 이렇게 좀 정말 얘기를 핵심적인 해봤어요. 내용들만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혹시나 추가로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맞아요. 또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 모수가 작으면 작으면 CPC가 CPC가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수가 없을 때 리타겟팅을 돌리면 CPA나 CPC가 너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어느 정도 모수가 쌓일 때까지 리타겟팅을 만약에 활용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저는 네 맞아요. 리타겟팅 비용도 비싸지는 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모수를 좀 많이 쌓기 위해서 저는 그럼 잠깐 일시적으로 트래픽 광고에 조금 많이 예산을 좀 비중을 좀 늘려본다든지 네. 최대한 모수를 먼저 많이 쌓고 리타겟팅까지 나아가는 걸 좀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수를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잘 또 이루어지고 또 밸런스가 맞아야지 사실 그쵸? 뭔가 최적화됐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모수에 대한 것들도 항상 인지를 하시고 함께 또 플레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저희 또 다음번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